TV에 그런 프로 있잖아요. 남녀 미팅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여성의 경제력이 부각되면 남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눈이 확 떠지는 눈이 반짝.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금 가벼운 주제, 좀 재미있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 그 일본의 젊은이들이 서로 남성과 여성이 어떤 배우자상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가 나왔고 그것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좀 흥미로웠던 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연변 결혼하는 그 시절에 친구들 대부분이 남성이 어떤 점을 가장 제일 결혼의 조건으로 우선 조건으로 삼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좀 늦게 결혼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말이 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서 고민했던 기억들이 나요. 네. 순서가 좀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력, 네. 그 다음에 소통이 잘 되는 어떤 가치관, 그 다음에 또 외모, 네. 이거 한 1, 2, 3순위 이렇게 네. 되겠네요. 저는 연변보다 이제 조금 더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저희 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단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신랑감 하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고소득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어떤 경제력을 가장 우선시했던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외모도 사실 고려를 하지만 이제 우선순위에 밀려서 외모를 하위에 두고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 외모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약간 이게 명확하게 여성들은 경제력이 높은,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를 최고의 신랑감으로 쳤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외모가 뛰어난, 정말 예쁜 남성들은 1위 외모, 2위 외모, 3위 외모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예쁘면 다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많이 배우자들을 찾는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재밌었던 게 이제 옛날에 그건 과거의 시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 남성이 최고의 신부감으로 보는 여성 뭘 것 같아요? 1위가. 그래도 외모일까요? 외모겠죠. 외모는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모가 빠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1위가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젊은이들이 이제 삶이 팍팍하다는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네요. 네, 그리고 뭐 여성의 사회 진출도 높아졌고 또 여성들과 맞벌이를 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여성의 경제력을 신부감의 그 조건으로 가장 먼저 고려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여성이 일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문화가 좀 있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당연히 결혼을 해서도 일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일본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여성은 어떤 남성을 최고의 신랑감으로 볼까? 우리 과거에는 1위가 경제력이었는데 그럼 요즘 여성들은 어떨까? 뭘 것 같아요? 난 9세대인가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을 우리 애들한테 제일 중요해. 남편감을 생각한다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장래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것 같은데 결과는 맞아요. 그렇지 않은가 보죠? 네, 결과가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외모예요. 두둥. 너무 신기하죠? 네.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뒤바뀐. 뭐 한 20, 3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그 배우자감을 고를 때 기준이 뒤바뀌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상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연구한 어떤 논문들이 발표가 돼서 이제 그걸 기사화한 것을 이제 제가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연구를 했던 교수님이 마지막에 붙였던 어떤 한마디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데이터를 면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성들이 남성들의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있지만
그거는 사실상 경제력을 앞서지는 못한다. 경제력은 기본이고 그쵸. 거기에 외모가 보태진 거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더 힘든 남성들이 정말 좋은 신랑감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직장 다니면서 외모도 꾸며야 되는. 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요즘 젊은 분들은 특히 외모를 많이 스스로도 가꾸고 그렇죠. 남성들도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몸매 관리도 열심히 하고 네. 그게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카메라를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우리 사진을 셀카로도 찍고 또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는 세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남들하고 공유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좀 트렌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단지 일본의 현상만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결혼정보회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남녀 커플을 매칭을 해서 결혼을 이제 성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남녀 커플들의 생각들을 알아보는 심플한 여론조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러 이제 자료들을 좀 봤어요. 봤더니 우리나라도 이런 일본의 그 연구 결과와 똑같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배우자를 고를 때 남성은 여성의 경제력을 우선시하고. 그쵸. 네. TV에 그런 프로 있잖아요. 남녀 미팅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여성의 경제력이 부각되면 남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눈이 확 떠지는 눈이 반짝? 그런 걸 막 기사로 내는 걸 봤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런 트렌드가 있죠. 그리고 그래. 특히 여성들이 좀 안정적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그렇죠. 원하는. 그래서 뭐 여성 공무원이라든가 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네네. 다니는 여성들을 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여성들도 남성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경제력을 보지만 경제력에서 어떤 고소득보다는 사실은 안정성을 되게 따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도 또 우리 경제 불황에 대한 여러 신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경제가 조금 어려울 때는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공기업? 굉장히 인기 많은 신랑감이더라고요. 저는 또 되게 재미있는 하나 팩터를 봤는데 요리예요, 요리. 요리. 네. 그래서 요새 보면 그 육아 프로그램 같은 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아빠들이 굉장히 육아에도 뭐 정말 너무 열심히 참여하고 뭐 요리해가지고 애들도 먹이고 뭐 이렇게 되게 와이프도 공적이네요. 먹여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제 주변에 중년의 남성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이제 가정마다 그 가정의 가사를 어떻게 전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마다 조금씩 다른 상황일 텐데 그래도 굉장히 양성 평등한 가정 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 평등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좀 더 팍팍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이 경제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거기에 외모 플러스 요리까지 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여성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외모 플러스 경제력 플러스 여러 가지 다른 엑스트라 요인도 다 거의 비슷한 요소로 갖추어야 배우자 상으로 이제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그렇죠. 점수를 매기는 것도 웃기다.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경쟁이 치열해진 네. 상황이다라는 마음이 들긴 하네요. 가사 노동을 하기 위한 조건을 미리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좀 이런 문화가 남성들도 받아들이고 있겠죠. 그렇다면 가정 문화가 좀 양성 평등해지는 쪽으로 점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남성분들이 있다면 정년기에 계신 남성분들이 있다면 조금 힘들지만 혼자 사는 연습 좀 해보면서 요리도 조금 해보면서 이제 스스로의 생존력을 높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결혼을 해서도 와이프가 바쁠 때 와이프의 손에서 뭔가 나와서 내 입을 채울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먹고 또 아내도 챙겨줄 수 있고 좀 같이 이렇게 더 많이 협력해야 되는 젊은 부부들은 많이 그래도 좀 그런 협력 체계가 많이 구축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어저께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그
VIP라는 드라마에서 요 해당 장면을 봤는데 동시에 워킹맘인데 이제 여성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집을 나갈래.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아이들 아빠가 나도 많이 도와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내분이 이렇게 남의 애기 키워? 남의 가정이야? 당신은 늘 도와주고 내 역할이 주로인 거잖아. 내가 혼자 다 워킹맘의 역할을 해봤으니까 이제 당신이 혼자 워킹데디를 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누가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서 점점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정 안에서 역할과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이 모델화하기에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개인과 사회가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지금 2달 넘게 기부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입만 이제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사를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부탁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관점을 좀 바꿔줘라.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일을 조금씩 도와준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여기에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관점을 좀 전환해서 이제 각자 열심히 이제 가정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티격태격하면서 잘 굴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아까 그 드라마지만 거기서 나온 것처럼 가사가 여자가 전담하는 일이 아니고 가정의 경제도 남성이 전담하는 시대가 사실은 지났잖아요. 그쵸. 거의 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경제력도 공동 부담하고 있다면 육아와 가사에 있어서도 조금 이거를 적절하게 나의 일로 생각하고 분담하고 역할을 나눠서 같이 감당하는, 그래서 가정이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들 가정 안으로 좀 더 들어가셔야 화원 이혼을 피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젊으신 분들도 아직 내가 좀 도와준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사실 협업 체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더 살아나는 그래서 이 심각하다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출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BTS 입영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의 징병에 대해서 조금 다뤘는데 약간 댓글에 토론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너무 굉장히 반가운데 보면서 저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징병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빨리 준비를 하고 굉장히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인식이 느리다, 올드하다 이런 저희가 좀 지적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약간 올드 패션된 아이디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미 젊은 세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좀 더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어머니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 시어머니들이 우리 아들 아까워서 장가 보내기 싫다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시면은 계속 밥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기존의 내 아들에 대한 마인드, 내 딸에 대한 마인드부터 바꾸셔야 우리 세대가 같이 이제 세대 갈등 없이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들도 왕자가 아니고 딸도 공주가 아니고 서로 힘을 합쳐야만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더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녀의 결혼관,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결혼할 때 가사 부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